여러분들께서 과감하다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 과감합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떳떳할 때 과감해. 그죠? 캥기는 게 있어 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저는 이제 철학자인데 사실 철학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간단해요. 모든 고민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는 건데 이제 철학에서는 뭐를 보냐면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몸과 마음으로. 근데 이 몸뚱아리는 다 달라. 사람도 똑같이 생긴 게 없어. 저 강남 가서 해구 와도 달라. 전지현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달라. 네.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형상은 다 달라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이 똑같다는 거를 안다면 우리가 이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원인을. 예를 들어 남녀 둘이 오늘 약속을 했어. 12시에 만나기로. 그럼 누가 먼저 나갈까요? 아니에요.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얘를 너무 많이 보고 싶어. 그럼 11시 반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 한 인간은 12시 반에 나타나. 열받아. 막 욕을 할 거라. 그럼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욕이 나를 얼마나 빨리 보고 싶은데 이렇게 늦게 왔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지만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아니 30분 늦었다고 나한테 이러면서 너랑은 오늘 손절이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본질을 아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이 바탕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있지만 그 내면의 본질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과감을 어떻게 쓰면 이 과자가 과실과자를 씁니다. 감자는 용감할 감. 과실이 용감하다? 이게 뭔 소리냐?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그러면 삶은 어떤 삶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의 삶은 부작용이 없는 삶은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대로.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자연의 순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뭐가 나왔냐? 자, 이게 건이라 원형 리정 이런 책에서. 자, 건은 이게 하늘건자입니다. 하늘천하고 똑같은 하늘건. 원래 우리가 이게 하늘건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말을 가느라고도 읽기도 해요. 그래서 간배입니다. 원래 간배, 건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 건, 하늘은 원형리정이다. 그럼 이제 이게 글자로 보면 이 원은 으뜸원, 형통할령, 이로울리, 고들정. 요렇게 해석을 하면 죽을 때까지 해석이 안 돼요. 왜?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은 원형리정으로 보여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딱 이제 느낌이 와야 돼. 네 가지로 보여준다. 하늘은 뭐를 보여줄까? 이게 원형리정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1년을 보여줘. 근데 이게 그래서 봄에는 이제 만물이 싹이 트고 뭔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꽃이 피면서 확장을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이제 저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중에 제일 자꾸 집중하는 게 꽃에만 집중을 한다고. 꽃에만. 사실 꽃이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꽃에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그 꽃에 집중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아요. 화장하고 치장하고 자꾸 왜 이거에 신경 쓰다 보면 내면이 어떻게 돼? 부실해져. 요런 게 이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네 인생으로 보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눕니다. 그럼 유년기 때는 이제 싹이 막 나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게 싹 난 거를 갖다가 빨리 자라라고 뽑으면 잘 자라요? 죽어요? 그래서 유년기 때는 애들을 좀 쉬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돌리고 막 영어 유치원 돌리고 이러면 걔 힘이 쭉 빠져가지고 큰일을 못해요. 사실 청년은 힘든 시기예요. 이게 왜? 여러분 꽃이 금세 펴요? 어렵게 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뭐 소쩍새도 울고 천둥번개도 친다고. 그러면 꽃 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 때는
내가 장년기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청년기가 힘든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정상이 보이기 전에 깔딱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요걸 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때. 그러다가 이제 장년기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에 쓰임을 받는 건 장년기예요. 장년기. 이제 장년기 때 내가 노력한 거에 이제 빛이 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처음 잘 나가는 시기가 와요. 이제 다르다가 쭉쭉 잘 나가. 그럼 내가 인생의 절정이다. 요때 폭망하는 거예요. 왜? 초심을 잃어버리거든. 초심을. 왜?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안 물어봤으니까. 아니, 잡아서 물어봐야 되잖아. 너는 아느냐? 그럼 개구리가 대답할까요? 아이, 모르더라고. 모르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옛날 찌질하던 시절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여기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마음가짐 아직 있어요? 쌈 싸먹은 지 오래예요? 그 기억도 안 나지? 기억도 안 나지? 그러면 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늘 경계를 하고 뭡니까? 앞으로 내려갈 거에 대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상에 올라가서 이것이 바로 안 떨어지고 쭉 유지가 될 거다.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노년기 되면 은퇴를 하게 된다고요. 그럼 은퇴는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지 않잖아. 근데 보면 노년기 때 잘못한 게 목에 힘을 준다고요. 목에. 옛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은퇴하고 딱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그러니까 가끔 누가 찾아오면 욕을 바가지로 한 거지. 이 새끼야, 내가 너 있을 때 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욕이 생활화돼서. 야, 너 임마, 내가 너 천직에 있을 때 그렇게 봐줬는데 나를 안 찾아와. 막 그렇게 욕을 한다고. 그러면 찾아온 사람이 더 찾아오고 싶어요? 다음부터 안 찾아오고 싶어요? 안 찾아온다고. 그래서 노년기 때 목에 힘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역이라는 그 책에서는 이제 요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거를 강조하는 민족이에요. 하늘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하늘이야. 그러면 인내천 아닙니까? 내가 하늘이야. 이게 강정이 강해서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본래의 나를 알아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받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주잖아. 본래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나를 막 구박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뭐가 막 쌓여. 그게 바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에 대해서 하버드 의학서적에 있어요. 화병. WHABYUNG.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한국인이 주로 걸리고 다른 나라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뭔가 속에서 욱 치미는 현상이 화병이라는 겁니다. 화병. 그러면 그 화병을 빨리 풀어야 돼요? 못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풀기가 어려운 게 그걸 못 풀잖아요? 뭐가 쌓여? 그게 한이에요. 한이 얼마나? 한 500년. 그렇게 쌓여 한 500년. 이거 쉽게 못 풀어요. 그럼 그거를 빨리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해. 본래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풀려요. 근데 그걸 못 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병원 가서 약을 먹는 거지, 약을. 우울증 약 먹어서 풀리냐고. 안 풀려.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으면 묻지 마, 범죄나 저지르고 극단적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보니까 사람을 볼 때 본래의 나를 봐줘야 됩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친하다고 트름 트고 방구 트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지킬 걸 지켜야 이 관계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예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면일장의 이치를 보면 그러면 겨울은 뭐 그 많은 봄, 여름, 가을에 쉽게 말해서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럼 이제 착실한 열매는 떨어질 때 뚝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착실한 열매가 가을에 뚝 떨어질 수 있는 건 다음 봄에 내가 다시 싹이 난다는 100% 믿음이 있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다 그러는 겁니다. 과실이 과감하다. 그러면 우리 잘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죽음을 갖다가 뭐로 생각하십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몸뚱아리만 끝나는 거지. 내 정신이나 마음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몸은 죽었지만 정신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 그래서 과감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감은 과실이 용감하다. 내가 자연심을 가지고 하늘의 마음으로 살면 그 행동은 굉장히 과감해요. 그럼 우리는 과감할 때 어떻게 과감하냐? 여러분들이 내가 자연의 마음으로 살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일부면 내가 죽어야 또 후손들이 잘 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사실 시작인 겁니다. 이게 사실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세상 해결되지 않을 고통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석가모니는 가출을 해서 그 이치를 찾았던 거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제 성령이 임한 거고, 유학에서는 이게 바로 인을 얻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과감한 삶을 사시려면 뭡니까? 내가 자연의 마음을 회복해서 양심대로 살면 그게 과감한 삶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